안녕하세요, 리멤버입니다. PC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요즘 트렌드인 하이엔드 PC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PC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업계 최초 표준 PC를 만들었고요. 또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시가총액 약 79조 원의 미국 1위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이 알파고보다 먼저 개발된 인공지능이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요. 1966년 D램도 최초 개발했습니다. 1989년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특허 교환 합의를 했고요. 이 기업이 서버 CPU를 삼성 7나노 공정으로 위탁 생산을 맡긴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PC 사업부가 레노버사에 매각되었고요. 이 기업은 주요 5대 사업,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대단한 기업입니다. 100년이 넘은 기업, 띵크 하면 생각나는 기업, IBM입니다. 그 전에 PC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PC 역사니까요. 내가 역사야. 죄송합니다. 추후 PC 인물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닥터 리사수도 있습니다. 리사수! 다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최초 PC는 1981년 IBM사의 퍼스널 컴퓨터 5150이라 생각합니다. IBM사는 처음으로 PC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것을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만든 것이 지금의 PC입니다. 업계 표준을 만든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컴퓨터가 존재했지만 퍼스널 컴퓨터의 표준은 없었습니다. 1977년 애플사의 애플2, 1974년 인텔 8008 CPU가 탑재된 마크8, 1975년 MIT S사의 알테어 8800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컴퓨터였지 PC는 아닙니다. 상호 호환도 안 되고요. 지금처럼 표준 규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BM PC 5150은 특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IBM사가 만든 부품은 본체 케이스, 키보드, 메인보드의 핵심인 바이오스 그것뿐입니다. 5150은 모든 부품들이 일반적인 부품들로 제작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부품은 서드 파티, 즉 다른 회사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MD라는 반도체도 보입니다. 그것이 증명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개방 정책으로 인해 모든 아키텍처를 오픈했다는 사실. 그래서 타 회사들이 아주 손쉽게 복제하기 시작. 여기서 IBM PC 호환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개인 컴퓨터의 표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BM PC 5150입니다. PC의 역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8088 XT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그렇다면 업계 최초 표준 개인용 컴퓨터부터 펜티엄 4 초기 모델까지 간단 리뷰 진행시켜. 첫 번째, 앞에서 보셨겠지만 IBM사의 PC 5150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PC 기업 3부입니다. 아쉽게도 최초 기종이 아니지만 젠파워 8088 그 옆에는 삼성 알라딘, 골드스타, 지금의 LG가 있습니다. 두 번째 286입니다. 삼성 알라딘, 삼보 트라젠, NEXT, 넥스트 조립식인 것 같습니다. 80186은 인베디드로만 제작되어 PC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80286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다시 보니 새롭습니다. 자세한 것은 286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86입니다. 삼성 알라딘, 삼보 트라젬 그 옆에 조립식이 있습니다. 386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X86 32비트의 등장! 오버클럭 첫 사례를 뽑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게 팔린 PC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86 CPU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86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86입니다. 486은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를 시작한 PC인 것 같습니다. CD-롬, 사운드 카드, 스피커 등 윈도우 95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시대, 즉 멀티미디어라는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486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펜티엄입니다. 처음에는 80586으로 출시하려고 했지만 인텔이
입증 분쟁을 일으켰고 결과는 상표권 소송 해소, 숫자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판결되면서 처음 펜티엄은 소켓 4, 60, 66으로 출시되었는데 이때 소수점 계산이 안 되는 이슈가 발생됩니다. 즉 계산을 못하는 컴퓨터 보시죠. 개인용 컴퓨터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다는 한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 못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푸는 문제를 이 컴퓨터는 못 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지만 펜티엄 컴퓨터론 1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엔 보시는 대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시키면 65,536이 나오지 않고 0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특수한 경우에만 생기는 결함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확성이 생명인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가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꼴이어서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펜티엄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펜티엄 2입니다. 펜티엄 2 하면 박찬호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영상 보시죠. 체인지업 이 마크를 확인하신 후 컴퓨터를 구입하세요. 인텔 펜티엄 2 프로세서 드림시스 61 체인지업. 2년 후에는 더 강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펜티엄 2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펜티엄 3입니다. 펜티엄 3 하면 1GHz CPU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때 AMD가 먼저 1GHz의 CPU를 개발하면서 킹 자리에 있던 인텔의 왕관을 뺏어 가지만 인텔이 투알라틴의 활약으로 점유율을 방어해냅니다. 펜티엄 3 CPU는 450MHz부터 1.4GHz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펜티엄 3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펜티엄 4입니다. 펜티엄 4는 초기 모델 월라멧이 펜티엄 3 투알라틴보다 성능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펜티엄 4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저는 뉴 띵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벤치마크와 오버클럭 등 윈도우 설치 등등 많이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